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의회로 합격한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수험 기간은 총 2년 2개월 정도 되고 그중에 20개월은 사회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 기간은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과목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지금 시기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시기에 관세법, HS, 무역, 실무 이렇게 세 과목은 2차 기본을 들었을 때부터 조금 외우기 시작했고 이해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암기가 잘 되어 있었어요. 16부출 규정이라든지 관세법 241조라든지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막 HS 봉, 프로파일 선, 관 이런 규정을 욕하면서 외웠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무역 실무 같은 경우도 보험이랑 운송 쪽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협약들을 뽑아서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은 모의고사 진행 중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 계속 모르는 걸 찾아서 메꾸려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평가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관세평가 강의가 12월 중순쯤에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근데 합격자분들이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용대 관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지 자체도 뭐 7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부족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게 정말 필수적인데 정리한다라는 게 그냥 법이랑 명을 그냥 뭐 프린트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출 판매, 실제 지급 가격 이런 게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거를 근거로 쓸 거고 이걸 내가 답안지에 필사를 했을 때 지면은 또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몇 초, 몇 분이 소요되는지 저는 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모의고사를 하면서 뭐 답안지 쓰는 속도도 빨라지고 근거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정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 그걸 완성을 하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제가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휴식 취약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일요일날 봤기 때문에 일요일날 저녁에는 책 근처에도 정말 얼씬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뭐 예능 보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가벼운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휴식을 취했고 근데 이 휴식을 말씀드리는 게 수험생분들 중에 휴식 취하시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기한테 좀 포상을 계속 해주시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공부를 계속 하는 어떤 패턴을 계속 찾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가 참석인데 그 웹베이스 같은 경우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당일 혹은 늦으면 내일 아침까지 자기가 쓴 답안지를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답안지를 노트북으로 켜놓고 옆에 책을 펼쳐두고 빠진 단어 같은 거를 체크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6일 주제 2호에서 일반적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빼고 서술했다 그러면 책에 뭐 동그라미 든 체크 표시를 해놓고 다음번 해석할 때 그 부분을 되게 유의 깊게 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빠뜨린 단어가 그 법령에서 핵심 문구인지 아닌지 수험생 입장에서 판별하는 게 되게 위험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똑같이 외우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가 참석이 이런 용도 때문에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가 참석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떠올린 생각이라든지 뭐 목차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뭐 37회 시험을 예로 들면은 뭐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세 가지 써라 라고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보고 만약에 시행규칙 네 가지를 떠올렸다면 법 제목이라든지 뭐 법이랑 칙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되게 모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의고사 하시면서 계속 보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인드 정학인데 각 과목마다 자신한테 맞는 전략이 다 다르실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HS에서 만약에 뭐 노트북, 연필 이런 걸 주고 세 번을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5문제 중에 아는 거 한 문장이라도 더 쓸 시간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뭐 1분이라도 더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세 번 쓰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다르게 했었고 뭐 무역 실무 같은 경우도 문제지를 받자마자 저는 대외문법이랑 외화 문제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화 문제에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50점에서 절대 오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무역 실무를 풀었고 만약에 뭐
외환에서 규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50점에서 한 문장이라도 더 써서 1점이라도 더 따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관세평가도 뭐 전략이 이게 엄청 천차만별이신데 수험생마다 1번부터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2번부터 6번 풀고 1번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게 정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20회가 넘는 그 모의고사 동안 시도를 정말 많이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자신한테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시면은 저는 정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수에 집착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해당 학원에서 해당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점수가 높은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등수에 집착하시기보다는 그냥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우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등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잘못 서술했구나, 혹은 빠뜨리고 있었네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냥 메꾸시면 그냥 해당 회차는 그걸로 성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37회 같이 관세사 시험이 나오면은 서술하기는 되게 편해졌다 쉬워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범위가 정말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시행령도 하나하나씩 외워야 되고 규칙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더 수험생분들이 제끼는 거를 최대한 안 하시고 나는 넓게 최대한 다 봐야지 보고 들어가야지 라는 마인드로 모의고사를 하신다면은 저는 정말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